오늘 하려고 하는 이 중축 낚시는 찌맞춤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찌맞춤은 간단한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이 떡밥일 겁니다. 왜냐하면 떡밥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큐 떡밥만 하더라도 300가지가 넘는다 그러고 거기에 다이와 떡밥, 그 다음에 국산 떡밥까지 합치면 적게는 500종류에서 많게는 한 1000종류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떡밥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과연 나한테는 어떤 떡밥이 맞는지, 또 현장 상황마다 어떤 떡밥을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을 배합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지에 나와서 야생 떡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꼭 필요한 떡밥 배합 방법 중에 한 3가지, 제가 즐겨하는 3가지 정도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축 낚시에서 떡밥을 다는 방법을 기준으로 기법을 나눈다면 크게 양단고 낚시와 세트 낚시로 나눠집니다. 양단고 낚시는 같은 떡밥을 아래 위로 아랫바늘과 윗바늘 똑같은 미끼를, 단고라는 말이 입질 및 집어 겸용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질도 받고 또 집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떡밥을 아래 위로 똑같이 달아주는 방식, 그거를 양단고 낚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짝밥 낚시라고 하는 위에는 집어제를 달아주고 밑에는 먹기 쉬운 입질용 미끼를 달아서 이 집어제 풀러 내리는 속에 입질용 미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세트로 달아준다라 해서 그거를 세트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단고 낚시와 세트 낚시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맨 앞에 있는 거 세트 낚시 방식, 양단고 낚시 가장 기본적인 마슈 양단고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트 낚시의 집어제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세트 낚시로도 쓸 수 있고 양단고로 쓸 수 있는 2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는 이런 겸용 미끼를 한번 배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요 마슈 양단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지에는 어디에나 피라미나 살치, 그 다음에 붕어 치어와 같은 그런 잡어들 성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집어력이 좋은 어떤 동물 성분의 미끼를 넣게 되면 잡어 성화 때문에 일단 찌가 목내림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떡밥이 그 피라미층을 뚫고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자연지에서 사용하는 떡밥이 보통 얘기하는 포테이토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메시드 포테이토인데 줄여서 보통 마슈 포테이토 또는 마슈 포테이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포테이토, 또 어떤 분들은 감자, 이게 감자가루이기 때문에 감자가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포테이토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포테이토 떡밥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 마슈 포테이토,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SP라는 종목인데 마슈 포테이토 SP를 가지고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원래 요 마슈 포테이토 요거 외에 여기에다 뭐 조베라나 교베라, 시로베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저는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슈 포테이토를 베이스로 해서 척장 하나만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2가지만 가지고 기본적인 마슈 양단고를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이와 계량컵인데 제일 큰 게 이게 240입니다. 그리고 중간께 120 정도 되거든요. 요 120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120컵으로 먼저 마슈 포테이토를 2컵을 넣어줍니다. 비중이 좀 있는, 그리고 잡아주는 척상을 1컵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주고요. 여기다 물을 배합하면 되는데, 물 배합은 기본적으로 마슈 포테이토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2대1로 보면 됩니다. 제품 2컵에 물 1컵 정도 넣으면 되고요. 이 척상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은 1대1.5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표준 배합 비대로 하면 요거는 2컵 들어갔으니까 물 1컵 넣으면 되고요. 요거 1컵 넣었으니까 1.5컵 정도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요게 지금 3컵 들어갔으면 물은 2.5컵 정도 넣어주면 아주
적당한 표준 배합비가 됩니다. 일단 표준 배합비대로 해보고 또 실제로 사용하면서 조금씩 손물을 주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 저어주고, 이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막 저어서 그래서 점성을 살려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물을 부어 놓고 한 10회 정도만 이렇게 저어주고 이렇게 물이 스며들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게 물을 먹으면서 이게 그 빵에 이스트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바라케는 물을 부으면 양이 줄어들지만 포테이토는 물을 부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300cc지만 이게 실제로 해보면 한 500cc, 600cc를 개어놓은 것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치대해서 점성을 살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 일단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치대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물을 먹은 것 같으니까 몇 번 더 치대서 점성을 살려줄 건데, 지금 이 상태는 물을 붓고 그냥 가볍게 한 10회 정도 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방치해서 이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점성을 살려주려면 많이 치대 줘야 됩니다. 보통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치대 줘야 되는데, 손에 이렇게 묻으니까 손물을 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주의할 거는, 이 점성을 살리기 위해서 치대주긴 치대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치대주면, 그래서 너무 점성이 많아서 뽀로로 가라앉아 줄 정도가 되면, 첫째는 찌가 함몰되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풀림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찌가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템포가 늦어집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많이 쳐대주면 이걸 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풋을 덜 치대줘 가지고 푸슬푸슬한 상태는 중간에 뭐 손물을 조금 준다든지 조금 더 치대서 점성을 살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끈끈하게 떡처럼 만들어, 보통 그걸 뭐 개밥 만들었다라고 해서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개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30번 정도만 치대 주시고, 실제로 낚시를 하고 이제 바늘에 달고 또 목내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덜어서 손물을 쳐갖고 조정하면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회 저었으면 요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손등으로 눌러서 공기를 좀 빼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거 보통 중축낚시 떡밥은 바라케 기준으로 하면 한 400에서 600cc 정도, 그 정도가 한 번 쓰기에 적당하고요. 근데 요 마시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불어나기 때문에 한 300에서 400cc 정도만 배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400, 500 하다 보면 이게 부풀어 나서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쓰는 중에 특히나 이렇게 해가 비치고 중간에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물성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300에서 400cc 정도만,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 쓸 분량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적은 양으로 배합해서 자주 배합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질이 약할 때 보통 위에 집어제를 달아주고 밑에 흡입하기 쉬운 우동이라든지 도로로 같은 입질용 미끼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를 세트 낚시라고 하는데, 이 세트 낚시의 윗바늘에 다는 집어제를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트 낚시 집어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에 세트 낚시 집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집어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향, 종방향 밑에 방향으로 흘러내려야 됩니다. 결국 비중이 조금 무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어분 종류인데, 요 배합은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제가 그 하우스에서 단차 속고지리, 단차 낚시를 할 때 윗바늘 집어제로 소개했던 배합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왜냐면 단차 낚시도 어차피 윗바늘은 떠 있는 거, 대단차 낚시는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축 낚시, 세트 낚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양하고 물 배합만 조금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페레쇼 과립, 요거는 어분입니다. 어분인데 과립이니까 입자가 큰 겁니다. 입자가 커서 자, 요거를 한 컵을 넣고 요런 걸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은 2컵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2컵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어주고 요거는 충분히 불려야 됩니다. 지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충분히 불려서 완전히 부른 상태에서 요 아사타나 당고와 와카모샤를 넣는 방식으로. 요 아사타나 당고는 아사타나가 아사타나, 그러니까 얕은 층이라는 뜻입니다. 얕은 층에 쓰는 당고 낚시, 당고 떡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어분이 무겁기 때문에 요걸 넣어서 조금 가볍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카무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라케, 대표적인 바라케입니다. 집어력이 좋은 바라케입니다. 그래서 확산도 좋게 하고 집어력도 높이기 위해서 요 와카무샤를 써서 보통 요 아사타나 동고를 넣지 않고 베스트 터치라든지 또는 뭐 다른 바라케, 오니무샤라든지 이런 바라케를 2-3 종류 넣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 떡밥 잡는 거 조정하는 것도 쉽고 점성 조절도 아주 쉬워서 이 방법으로 주로 쓰고 있으니까 일단 요 3가지만 페르쇼 과립에 아사타나 당고와 와카무샤만 섞어서 하는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분 같은 걸 불려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요 계량컵 사용한 거 요거는 물기를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닦아주고 바로 또 이 바라케 같은 걸 뜨면 여기에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계량이 안 되니까 요거 불리는 쉬는 동안에 요 계량컵은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페르쇼 과립을 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10분 이상 충분히 불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바람이 부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불려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찌맞춤 하기 전에 미리 한 10분 정도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이 아사타나 당고와 와카무샤를 섞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려놓은 어분에 지금 아사타나 당고 2컵하고 와카무샤 2컵 총 4컵을 섞을 건데 원래는 이렇게 2가지를 섞는 경우에 이 아사타나 당고 2컵을 먼저 넣어서 한 15회 정도 저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와카무샤를 또 15회 2컵을 넣고 15회 저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따로따로 해야만 사실은 끝까지 힘이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한꺼번에 4컵을 다 넣어서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벼운 아사타나 당고 2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집어력이 좋고 확산성도 좋은 요 와카무샤 이것도 2컵을 넣겠습니다. 한 30에서 40회 정도 이렇게 잘 섞어준 상태에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30에서 40회 정도 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배합을 다 했는데 요거는 그 집어제로 쓸 거기 때문에 크기는 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직경 한 2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눌러 성형을 해서 바늘에 달아주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이 자연지에서는 피라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들한테 시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힘이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힘이 남아줘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끝까지 힘이 남도록 떡밥 배합은 잘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바늘에 얼마나 잘 달아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풀어지느냐,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신제품띠를 테스트하러 다니면서 여기 기천지도 많이 왔고, 양주의 효천지, 또 두매지, 영인지 이런 곳을 다녔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아주 재미를 봤던 그런 이 후마슈를 베이스로 한 요 패턴은 요 자체로 양단고 낚시도 가능하고요. 마슈 양단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입질이 약할 때는 바로 위에 집어제로 사용하고 밑에 우동이라든지 도로로 같은 거를 써서 세트 낚시용 집어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다목적 떡밥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디서나 잘 먹는 그런 떡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를 많이 본 떡밥이기 때문에 이 떡밥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 후마슈, 다이와의 마슈 떡밥인 후마슈. 요건 순수 마슈는 아니고 후가 적당히 첨가된 그런, 마슈는 마슈인데 후가 첨가된 그런 마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후마슈를 2컵을 넣고요. 후마슈 2컵에 일단 물을 2컵을 넣습니다. 자, 후마슈 2컵에 이 후마슈 같은 경우는 원래 제품 2에 물 1입니다. 제품 2에 물 1. 그래서 후마슈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2컵에 물을 1컵 넣으면 되는데, 이 아사타나 당구하고 베스터치를 1컵씩 더 넣어줄 거기 때문에 물을 2컵을 넣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빠르게 저어주고, 이렇게 섞여지면, 물이 이렇게 섞여지면 이 상태로 요것도 한 5분 정도, 이건 뭐 10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5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한 2, 30회 저어주는 방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 아사타나 당구와 베스터치를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요거 베스터치 같은 경우가 점도 조절용입니다. 점도 조절용이라 점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정말 피라미가 많은 곳, 피라미 성화가, 여기 같은 경우도 피라미가 아니라 살치거든요. 그래서 막 위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곳이나 더 힘든 곳은 붕어 치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성남지 같이 천안, 그런 곳에서는 목내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점력 증가제입니다. 그래서 점성 증가제. 그래서 마르큐로 보면 점력이라는 게 있고요. 다이와에서는 네바리노모토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약간 섞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이와의 네바리노모토라고 하는 건데, 점도 조절용 떡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운 입자라 이걸 조미료처럼 이렇게 뿌려주면 점성을 살리는 방식은 사실은 많이 치대주면 됩니다. 근데 치대주는 거는 잘못하면 풀림이 늦어져서 많이 치대주다 보면, 그래서 이 한번 내려간 상태 찌가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템포가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쓰면 떡밥은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풀림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복원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히나 잡어성어가 심한 곳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많이 쓰면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뿌리는데, 저는 사실은 잘 안 뿌립니다. 가능하면 안 뿌리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뿌리는 것만 잠깐 3번만 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미료 치듯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면, 초심자들 같은 경우 이 너무나 피라미에 시달려서 도저히 목내림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요 점력이나 네바리노모토 이런 점성 조절용 떡밥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린 상태에서 네바리노모토도 조금 뿌려줬으면, 요거를 요 상태에서 한 2, 30회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사타나 당구를 1컵 넣고, 요 베스터치를 1컵 넣을 건데 2컵을 같이 넣어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 2, 30회 저어줘야 되고요. 따로따로 먼저 요 아사타나 당구, 가벼운 아사타나 당구를 1컵 넣고, 이 상태에서 한 10회에서 15회 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점도 조절도 되고 점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집어력도 있는 요 베스터치를 마지막으로 1컵만 넣어주고,
다시 10에서 15에 저어주는 방식으로. 근데 요 리스터치는 점도 조절형이기 때문에 이걸 넣은 상태에서 많이 저어주면 풀림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당히만 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다목적 떡밥입니다. 양단고, 마슈 양단고 낚시도 가능하고, 양쪽 바늘에 똑같은 걸 다는 양단고 낚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우동이나 뭐 여곡, 그 다음에 도로로 이런 입질용 미끼를 달아주고 그 집어제, 윗바늘 집어제로 쓰는 그런 용도로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떼서 달아주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뽀송뽀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기는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입질을 아래 바늘 입질용 미끼로 쓰기에는 조금 뽀송뽀송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바늘에 달 때 이렇게 손물을 쳐가지고 조금 더 질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서 달아주면 바로바로 입질 받기가 편합니다. 지금까지 그 노지에서 떡붕어 낚시를 할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반드시 중층 낚시를 한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기본 패턴 3가지 떡밥 배합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류큐사의 매슈 포테이토를 기본으로 한 요거는 순수한 마슈 떡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동물성 미끼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거의 순수한 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 성화가 아주 심한 곳에서 사용하면 양단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떡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는 우동이나 그 도로로 같은 입질용 미끼를 달아주고 위에 집어력이 좋은 집어제를 달아서 고기를 모으면서 잡는 낚시, 그런 낚시를 세트 낚시라고 하는데, 그 세트 낚시의 위에 집어제, 아주 집어력이 좋은 집어제를 한번 배합을 해봤고요.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요거는 양단고 낚시와 세트 낚시 집어제를 겸할 수 있는 겸용 떡밥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3가지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3가지를 다 사용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주로 다니는 낚시터라든지 또 본인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이건 아주 기본 패턴이니까 요 3가지 패턴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낚시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